네, 건국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게임이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매년 입학철만 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문화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건국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게임이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학생회 측이 공개 사과했지만 여론의 지금 반응은 계속 좋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게요. 이게 그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학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게임 내용이 25금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말해줄 것을 하면 이제 그쪽에서 몸으로 이제 그 행동을 표현하는 건데 일단 제목에서 25금이라고 하면 네. 19금도 아니고 약간 성행이나 그 유사 성행에 관련된 내용들로 진행될 게임이라는 건 충분히 인식이 가능한 게임이었잖아요. 네. 그런 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수시로 남학생들이 와서 러브샷을 강요하는데 그것도 뭐 단순히 이렇게 러브샷을 한 정도가 아니라 뭐 표현을 3단계, 4단계라고 하면 뭐 이렇게 네. 위에 올라타서 막 무릎에 뭐 러브샷을 안 치고 한다거나 안 그랬다고 치거나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애시당초 게임명으로만 봐도 사전에 이게 기획이 된 거잖아요. 사전에 기획이 됐다면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임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단순히 사과로 그냥 넘어갈 만한 상황은 이미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네. 가기 전에 성희롱 예방 교육도 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실효성 논란이 함께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7일 날 건대 총학생회 예. 측에서 아예 가기 전에 이 성희롱과 관련된 성교육을 다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보낸 거거든요. 이 총선 기획단을 다 전부 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네. 이런 게임을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의식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거죠. 과거와 달리. 이 게임이 이번에 처음으로 기획이 됐겠어요? 아마도 전통적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이나 될 거라는 것을 인지 자체를 못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게 뭐 여실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내용을 기획을 하면 기획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질 만한 게임들은 사전에 당연히 검토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아 이런 거 해도 별 문제 없겠지. 그러니까 교육과 현실이 아예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네. 사실 단순히 사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네. 뭐 극단적으로는 법적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책임을 뭐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뭐 게임을 기획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진행한 사람, 참여한 사람 또 네. 말리지 않고 뭐 옆에서 지켜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성희롱의 그 단계에 그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적으로는. 근데 이제 성추행까지 나아간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러브샷에서 네. 뭐 3단계, 4단계까지 뭐 위에 앉으라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네네. 그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고요. 이 게임 자체를 기획한 사람들도 사실상 이 게임을 기획해서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넓게 보면 교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언어적인 성희롱 같은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기획단 대표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강요한 건 아니다.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입생들이 충분히 압박감을 느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당연히 강요죠. 그냥 그렇게 뭐뭐 네네. 했을 것 같다라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신입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그런 게임을 진행할 때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찍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실상 강요되는 행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형사 책임까지 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 그냥 강제추행죄에 강제추행죄. 해당할 가능성이 네. 많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게임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참여시켰다라는 건 그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신입생 OT 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들려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지만 좀 선배들의 그 강제적으로 하는 뭐 술을 먹인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시대가 많이 변했거든요. 네. 이제 시대가 변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맞춰서 변해가야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이게 결국 나중에 사회까지 옵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당했던 그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회 나가서 또 똑같이 당해요. 네네. 그 가해하는 남성들이나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별 문제 없는데? 라고 해서 사회 가서 또 똑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도 바뀌었고 여건도 많이 신장이 됐고요. 이제는 이런 부분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대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이런 행동들은 정말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군기잡기식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나 뭐 네. 강제로 술을 권하고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강제로 술을 권해서 나중에 사망하는 경우까지 네.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나는 네. 싫은데 술을 먹이거나 그 분명히 먹인 사람들은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분위기상 분명히 강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형사상 말씀하셨던 아까 네.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선배의 권위를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전 수칙에 대한 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그 술 먹고 자전거 운전도 이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뭐 당연히 해야 안 될 일이지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제 74개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술을 마시고 타시는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아, 예. 네. 그리고 특히 그 한강 시민공원에 가보면 정말 자전거 많이 타시잖아요. 자전거 사고가 2011년에 제 숫자를 보니까 2,883건이었는데 2014년에 5,975건이니까 거의 2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안전사고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그중에 상당수가 술을 마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할 때 음주를 하면 자동차 운전하고 똑같습니다. 처벌이. 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100만 원 이하니까 대략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부분을 처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뭐 구류 정도에 처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 네. 너무 적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벌금만 가지고 이게 과연 이게 근절이 될지 그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자전거 똑같이 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걸로 보이나요? 그러니까 아직은 기준이 예. 정해진 건 아닌데요. 이제 일선 경찰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음주하고 동일하게 수치를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0.05 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정지 처분이잖아요. 그리고 0.1 이상이면 취소인데 대략 0.05부터 이 벌금을 정하는데 이제 가장 이제 뭐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안전 사고에 비해서는 처벌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물론 아직 기준도 정해지지 않고 시행이 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네. 변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향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실내 사격장 총기 관리 이 부분도 계속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관리자 처벌 규정이 또 새롭게 신설된다고요. 네, 이제 과거에 그 사격장에서 총기를 탈취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연히 관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없었어요. 그래 보니까 아 이렇게 무언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부분에서 처벌이나 이 대책에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을 이번에 하나하나 메꿔가겠다는 건데요. 일단 2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네. 또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그 제주도 인근 추자도 쪽에서 술을 마시고 조끼를 안 입고 나갔다가 많은 분들이 실종되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 당연히 배를 탈 때 구명조끼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었는데 그 부분도 좀 신설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얼마 전에 지금 문제가 됐던 그 주사기 재사용 있잖아요. 주사기 재사용도 생각보다 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뭐 영업 정지나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다 이번에 신설하거나 좀 다 강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네. 변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태권도장처럼 소규모 체육시설이 운영하는 그런 통학 차량에도 보호자가 반드시 네. 꼭 탑승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네. 있네요. 자세히 그러니까 전해주시죠. 그게 이제 세리미법이라고 해서요. 네. 과거에 그 통학버스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차량 안에 이제 보호자가 없어서 그 안에서 사고가 나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이제 보호자가 무조건 차 안에 탑승해야 된다고 의무화했는데요. 근데 다만 하나 이제 문제는 15인승 이하 영세체육업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좀 했어요. 한 2년 동안 해서 내년 1월까지는 일단 처벌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영세업자건 아니건 이거는 네. 아이의 생명이나 뭐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죠. 유예기한을 두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했는데 일단 그거는 현실적 고려가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자 같은 경우에 또 보호자를 그 안에 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 하면 고용을 해야 되고 그럼 가뜩이나 이제 영세한 업자가 경영에 굉장히 힘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기한을 둔 건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유예 기간을 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사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내년 1월부터 이렇게 네. 소규모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 번 걸렸을 때는 6개월간 영업정지, 2번 걸리면 영업장 폐쇄를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안전수칙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 우리 사회 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제일 중요한 건 의식 구조가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전거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아니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전거도. 그리고 낚싯배 탈 때 뭐 구명조끼 끼지 않은 것도 뭐 사고가 나겠어라고 하는데 사고는 예고 없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도 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 스스로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라는 건 그러니까 의식 구조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처벌만 강화하고 무언가 계속 제재만 강화한다고 변하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분명 이렇게 제재를 강화하면 아 그래도 원래 하던 거를 좀 안 할 수 있는 효과는 있겠지만 네. 근본적인 의식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생활과 참 밀접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세세한 규칙들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 좀 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